그럼 같이 봅시다. 자, 일단 소나기라는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 지금 앉아있는 학생들이 학교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닐 수는 있지만 공부해 놓으셔야 되는 게 이런 거를 이제 정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오늘 선생님 필기 좀 많을 거예요. 좀 잘 따라오시고, 이 정전이 뭐냐면 고전 중에 뭔가 되게 권위 있거나 중요한 작품들을 정전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뭐 고전이 됐든 아니면은 현재 있던 작품이더라도 되게 중요하거나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정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요즘은 이 정전 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는 이 정전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 세대, 그 다음에 여러분 세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동일한 작품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뭔가 정서적 공통성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소통이나 아니면 갈등도 줄여줄 수 있다고 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정전의 반열에 오르는 작품이 몇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소나기고요. 첫 번째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제 정전이라는 개념.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소설이라고 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건 되게 간단하죠. 자, 일단 여러분은 소설에 대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소설의 3요소. 그럼 소설의 구성의 3요소. 자, 이런 거 다 서술형 대비가 돼야 되니까 쓰셔야 되거든. 여러분이 쓰고 옆에다가 제가 써준 걸로 교정해 봅시다. 쓰세요. 자, 일단 소설의 정의했을 때 항상 중요한 건 얘들아 간단한 거야. 이런 서술형 쓰라고 하면은 문장 구조 잡으세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같은 거. 경우에 따라서 필수 부사나 부호가 들어올 수도 있죠. 자, 그럼 누가 쓰는 거니? 작가가 쓰죠. 자, 일단 그러면 주어를 썼고, 그럼 작가가 쓰는데 왜 쓰고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뭐 육하원칙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의 구조의 틀을 갖고 있으라고. 그래서 작가가 쓰는데 보통은 주제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에요. 생각, 감정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태도, 느낌, 정서, 사상 여러 가지를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간략하게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소설이 가장 중요한 거,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꾸며내서 표현했다. 이게 바로 소설의 정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이거를 표현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시점을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생각이나 감정은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현실에 있을 법하니까 사실성 하지만 꾸며내었으니까 허구성이라고 하거든. 이야기니까 서사성이고, 다섯 번째는 허구성까지요. 일단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래서 이런 성격들은 당연히 있는 거라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정리하시고, 이제 소설의 3요소는 주, 문, 구. 주제, 문체, 구성 3개고요. 그 다음에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여러분 다들 알고 있는 인, 사, 배.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까지 일단 정리를 해두세요. 자, 오늘 우리가 뭐 이제 이미 이론 수업은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서 이런 개념들을 막 다 자세히 정리하기보다는 작품 정리를 하고 이런 개념들 배웠던 게 어떻게 출제가 될지를 정리하는 위주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아래 성격들을 옛날 내신에서 물어봤었는데 요즘은 안 물어봐요. 근데 니네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용어들은 계속해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현대소설인데, 현대소설하고 딱 대립되는 개념을 보면 되게 쉬워요. 현대소설하고 대립되는 개념은 과거소설, 고전소설이라고 하겠죠. 그럼 여러분 잘 들어. 고전과 현대를 나누는 기준은 이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는 1894년 가보개혁이 있었죠. 국문학에서는 이걸 가보경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보경장 기점으로 그 이전을 고전소설, 그 이후를 현대소설이라고 하고요. 단편소설은 당연히 길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 그러면 제일 긴 게 장편, 그 다음 중편, 단편 이래요. 근데 요즘 뭐 이런 걸 묻는 건 아니니까 근데 개념 이해를 하시라고 정리해드렸고, 이제 순수소설에 반대되는 개념은 목적소설이야. 얘들아, 이거 소나기 시험법이랑 상관없이 다 공부해놔야 되는 거야.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목적소설은 보통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얘들아, 이 문학들이 특히 현대소설은 100년 남짓이잖아요. 1894년 이후니까. 그럼 현대소설이 이제 성립하고 나서 소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썼어. 그냥 순수하게 감정 표현하려고.
또는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목적에 의해서 쓰여진 소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한 100년쯤 됐을까? 공산주의 혁명 같은 걸 목적으로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라고 해서 줄여서 프로문학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이제 목적 문학이 되겠고, 뭐 저항시 이런 것도 목적 문학의 한 종류로 늡니다. 왜냐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시니까. 뭐 일제 저항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목적 문학이야. 그럼 순수술은 그냥 인간의 순수한 감정,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도 순수한 감정이고, 그런 거는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성적이고 사상적이고 이런 것들, 뭐 사회 참여적이고 이런 걸 보통 목적 소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뒤쪽에는 소설이 아니라 문학이라고 붙어도 되겠죠. 목적 문학, 순수 문학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냥 순수한 인간이 감정 표현했다, 순수 문학. 그게 아니라 이성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성을 레이셔널, 합리성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이셔널, 합리성, 사상, 뭐 사회 참여, 뭐 이런 것들, 뭔가 사회 개선 이런 것들은 목적 문학 또는 목적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에 나와 있는데 그냥 시골 얘기가 나와 있으면 전부 다 향토적이에요. 시골과 반대되는 개념은 뭐죠? 도시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왜 서울 애들이 서울 제외하고 다 도시, 다 시골이라고 보냐면 이제 이런 거야, 얘들아. 지금의 인류 문명은 전부 다 도시를 이루고 사는 문명이 될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뭐 시골에 살아가는 사람도 일부 있겠으나 전 세계 어딜 가도 도시화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어도 도시에 다 모여 살아. 그게 인간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 뭐 제가 뭐 샤워하거나 막 이럴 때 유튜브를 딱 틀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뉴스 같은 거 이제 듣는데, 방금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출근하면서 쭉 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 이 지역이, 이 부산이라는 지역이 산림 만족도가 되게 높대요. 그래서 뭐 거주 환경이나 물가나 이런 게 되게 괜찮대.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서울 가서 체감을 하시면 알겠지만 거의 체감 2배예요. 월세 이런 것까지 다 하면. 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 유출이 심각하다는 거야. 그래서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뭔가 이제 기업 같은 게 유치된다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대학을 서울로 갈 확률이 크죠.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데 사실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은 서울에 다 몰려있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직장도 서울에 없고 학교도 서울에서 없고, 그러면 학교랑 여러분 20대 이후에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직장 생활 다 서울에서 하면은 결국 여러분도 서울이라는 도시 이동해서 사는 거니까 여러분 이 동네가 시골이 되는 거거든. 무슨 이해되니?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도시에서 살다 보면, 그러니까 봐봐. 기본적으로 도시가 고향인 경우는 많이 없고, 도시가 고향이라고 해도 엄청 변화가 빨라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도 뭐 토박이가 있겠지. 그런데 그 토박이들도요 30년 40년 가질 않아. 근데 지방은 30년 40년을 보통 가요. 너 할머니 할아버지 집 생각해봐. 최소 수십 년 이상 된 집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집도 100년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인데 도시는 30년 넘어가는 집들이 없어. 다 재개발하고 저건축하지.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요 이웃들끼리 모였다가도 다 해체가 돼요. 근데 시골은 그 유지가 되고 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도시는 변화가 너무나 빠르고 적응이 우리 인간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거든. 그러니까 적응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야. 반면에 시골은 변화도 좋고 적응도 크게 할 필요는 없는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문제는 생존이 되게 어려워졌어. 여기는 뭐 빙하기가 왔어. 그럼 빨리 털옷 같은 거 길러가지고 막 대응을 한 동물들이 살아남았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도시는요 어찌 보면 빙하기 같은 게 온 거지 지금 인류에.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 가서 적응을 하고 생존해야 되는 그런 걸 그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치열한 투쟁,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다 보니까 이 시골은 뭔가 그런 도피의 공간이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공간이고 그래요. 그래서 향토적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치환해서 설명을 하면 시골적이다 라는 건데, 시골적이라는 거는 좀 변화가 덜하고 뭐 적응에 큰 스트레스가 없고, 하지만 이제 현대 문명으로서는 생존은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도피의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위로해주는 좀 편안한 공간이기도 하다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서정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이 풍부해지는 거를 서정이라고 해요. 뭐 그냥 달밤을 봤어, 별을 봤어, 뭐를 했어, 우리 감정이 올라오는 걸 서정이라고 합니다. 비극은 이제 내가 되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죽었어, 이런 비극일 수밖에 없잖아. 실제로 소설도 그런 줄거리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꼬맹이들 남녀의 사랑인데 아시다시피 소녀가 죽은 걸로 예측이 돼. 그럼 당연히 비극적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을 관통한 핵심 소재 중 하나가 이제 소나기야. 그래서 제재는 대장이 되는 소재. 그래서 우리가 제왕이라고 하잖아, 대장을. 그래서 제제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점은 관찰자니까 두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요. 내면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추측을 하게 되죠. 근데 내면을 알게 되죠, 여기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뭐 계절은 가을 이쪽 저쪽인데, 이제 뭐 여름 끝 무렵이니까 날씨는 또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비 오고 하면은 추워져. 그런 게 이제 가을의 특징이고, 시공간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제는 아까 얘기했던 소년손의 순수한 차랑이고, 자, 이제 간결하다는 게 뭐냐면 주어 서술어가 절구조라고 하잖아요. 이 절구조가 보통 한 3개 이하.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보통 절이 3개 이하인 거를 간결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표현을 하는데 되게 이성적이고 상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감정 표현을 한다든지 수식이 어구가 맞는 거 시적인 표현이라고 하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 흐름에 따라 사건 전개가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역행이나 역순행이 없다. 그냥 순행 구성이다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순행 구성은 시간이 순서대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갈등은 안 보이고 여운 같은 게 있더라 정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개념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는 이제 볼 거고,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줄거리를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 구성의 3요소. 자, 배경은 개울가예요. 그리고 인물 세팅이 됐어요. 만난다도 사건이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소설을 시작을 하면은 초반부에 인물 사건 배경을 딱 세팅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끌어갈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울가에서 만났고, 이제 만나서 서로에 대한 인물의 성격이 제시가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애는 시골애야, 여자애는 도시애야. 근데 요즘도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 도시가 좀 더 잘 나가고 세련됐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이 괜히, 남자애가 괜히 여자애한테 약간 열등감 같은 것도 느끼고 그래. 그런데 뭐 여자애도 여기 이사 와가지고 심심하니까 뭐 친해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단순한 우정일 수도 있겠고 애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자애는 이제 좀 남자랑 친해지고 싶은데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그렇잖아. 뭐 길 가다 갑자기 딱 마음에 드는 애 있다고 붙들고 마음에 들어 이러면은 경찰서 같이 갑시다가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게 서로 뭔가 적극적으로 하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물밑에서 서로 뭔가 감정을 좀 오묘하게 주고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남자애가 둔탱이나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짜증나 이러면서 이 바보라고 하면서 조약돌을 던졌죠. 이 조약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둘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되게 중요한 소재예요. 그래서 의미는 단순하게 조약돌이지만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 소녀의 서운함, 기타 등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뭐 관심도 될 수 있겠고. 자, 그러다가 이제 아직 대화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상태는 아니었다가 이제 드디어 대화를 나누는 좀 가까운 상태로 간 거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골이니까 우리 산으로 놀러 가자가 되는 거야. 요즘으로 치면 뭐 인생 4컷 찍으러 가자. 너희 뭐 하니? 놀러 갈 때? 친구들하고. 뭐 해요?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요? 롯데월드 놀러 가세요? 어디 놀러 가요? 어디? 대학교를 놀러 가요? 대학교 놀러 가서 뭐 해요? 교복 입고 아니면 사복 입고? 교복 입고 대학교를 놀러 가요? 아, 뭐 있어요? 이거 신기해요? 가면? 뭐 구경하러 가요? 그 주변에. 그래도 그 학교 주변에 얘기하는 거지? 미안해. 나는 학교를 간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요. 그 학교 주변에 놀 데가 있으니까 학교 주변에 그러면 노래방 있고 또 뭐 있어요? 좀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먹는 데니까 싸고 이런 데가 좀 엄청, 그러니까 좀 적당히 접근이 가능한,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못 알아보았냐면, 우리 학교는 이제 왜 그 산골짜기로 가게 됐냐면, 원래 되게 재밌는 동네에 있었어요. 서울대가. 그 대학로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동네에 있었는데, 얘네들이 맨날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러니까 40년 전쯤인가? 지금 아예 산골짜기로 막아놨어요. 가잖아요. 진짜 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대학교 주변에 보면 이렇게 봐봐. 이 잼민이들, 이 중고등학생들도 와가지고 재밌게 논단 말이야. 왜냐면 재밌는 게 몰려있으니까, 거기에.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도 이제 실버타운이야. 등산객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낮에 등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겠어? 은퇴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지. 학교 주변에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올라가는 길이 낙성대라고 후문이 있고,
서울대 입구역이라고 있는데 일단은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까지 가는데 걸어가면 30분이 넘어요. 차 타고도 요즘 차 막혀서 15분도 걸리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에 딱 들어오면 진짜 산밖에 없어. 그리고 이게 서울은 다 지하철역 주변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은 일단 이 지하철역 주변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진짜 낙성대는 도대체 뭐 하는 동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상해요. 서울대 입구역 여기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는 분위기가 아예 없어요. 너무 노잼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도 놀러 갈 때 진짜 서울대 주변에서는 안 놀고 건대 유명하거든요. 근데 건대가 이렇게 어떻게 그래야 돼? 자, 이렇게 서울이 있으면 건대가 이쯤 있어요. 서울대 이쯤 있고. 그러니까 너무 멀어. 건대 못 가. 건대 가느니 중간에 뭐 강남역 있고 뭐 압구정 있고 놀 데가 너무 많아. 그럼 이쪽으로 가요. 그럼 이쪽이 이제 신촌. 미리 니네 예습하는 거야. 지금은 이제 이 동네에서 놀겠지만 서울 가면 서울에서 이제 놀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에 홍대 있고, 그다음에 연대 있고, 이대 있고, 이제 여기서 보통 많이 놀아요. 그리고 건대 있고. 오랜만에 좀 옛날 얘기 했어요. 자, 그럼 봐봐. 이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뭔가 친구들하고 괜히 야, 우리 뭐 놀러 갈래?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애들 야, 건대 가자. 야, 홍대 가자. 야, 서울대가 이런 애들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깜짝 놀란 거야. 얘가 갑자기 대학교를 가자 그러니까 봐봐. 내 머릿속에 놀러 가자는 건대 홍대거든? 근데 약간 서울대 가자 그러면 서울대를 왜 놀러 가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약간 대학교를 얘기를 하니까 나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캠퍼스 구경을 하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놀러 가는 거였네요. 똑같아. 얘도 지금 놀러 간 거야. 됐니?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재민이 꼬맹이들이 대책 없이 놀러 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요, 놀러 갈 때 되게 조심해야 돼. 왜냐면 옛날에는 길 가다가 좀 키 큰 형들, 무서운 형들이 불러. 그럼 나는 잽싸게 도망가는데 꼭 우리 친구들은 부른다고 거길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랑이가 뭐 어흥 하면은 옆에 있는 뭐 사슴이 딱 붙는 것처럼 이 새끼들이 딱 붙어가지고 가. 아니, 누가 봐도 거기를 가면 돈 뺏기지 않겠어? 그런 것처럼 이제 예나 지금이나 위험성이 뒤따르는데 여기는 날씨가 위험이었지. 그러니까 얘가 좀 여자애가 약간 좀 허약한 애였는데 비가 와버린 거야. 그래서 산으로 놀러 가서 둘이 이제 무도 먹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제. 얘가 아까 이제 대학교 놀러 간다 그랬잖아. 그럼 대학교 이제 뭐 남자친구 생겨서 아니면 썸 타는 남자가 생겨서 이제 둘이 손잡고 대학교를 딱 놀러 갔어요. 그런데 뭐 여자애들은 사실은 미각이 좀 발달돼 있어가지고 맛있는 거 예쁜 거를 또 찾아 먹는데 남자 새끼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남자애가 그냥 걷다가 카페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길바닥에 있는 물을 딱 뽑아가지고 야, 이 무 맛있다라고 물을 깎아서 주는데 무가 맛있겠니? 그러니까 여자애가 뭐 남자애가 주니까 먹어봤겠지. 그러니까 물을 한 입으로 우적딱 씹어 먹어보니까 너무 매운 거야. 그래서 뭐야 맛없어 하고 뱉었어. 근데 남자애는 무 갖다 주면 이 새끼는 환장해서 먹는 애거든. 근데 여자애가 무 한 입 딱 물고 매워 이러면서 뱉으니까 남자애가 야 나도 맛없어. 지가 더 멀리 던졌어요.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우적 깨물었는데 맛이 없고 여자애가 매워 이랬더니 남자가 훅 던지는 그런 장면. 무슨 얘기냐면 취향이 비슷해진다는 거지. 이게 카페 가잖아요. 남자애들은 메뉴가 잘못 나와도 야 그냥 처먹으라고요. 친구들끼리. 야 메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보통 남자애들은 야 네가 잘못 시켰겠지. 야 그냥 먹어.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이게 남자애들이야. 그런데 여자애들은 취향 다 다르고 뭐 스벅 같은 데도 막 별의별 거 다 추가하잖아요. 남자애들은 그런 거 복잡해서 몰라. 나는 스벅이라는 데를 한 5년 전에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지금도 스벅 가면은 딱 먹는 거는 아메리카노밖에 없어요. 거기 메뉴가 되게 많잖아. 내가 스벅에서 먹어본 메뉴가 일단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말고는 몰라요. 근데 니네는 메뉴를 다 꿰고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냥 여자애가 또 여자친구가 오빠 이거 맛있어 먹어봐 그러면은 먹어봐요. 내가 지금도 이제 옛날 여자친구가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허니 자몽. 플레임은 아직도 몰라. 허니 자몽 블랙이에요. 허니 자몽 블랙티.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그게 맛있다고 하니까 먹어본 뒤로 여자친구를 만날 때는 그걸 먹다가 솔직히 나한테는 아메리카노나 허니 자몽 블랙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아메리카노를 먹는단 말이야. 자, 그 얘기야. 그래서 지금 소녀가 취향이 비슷해지고 있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봐봐. 소녀가 길 가다가 무 딱 뽑아가지고 무를 씹어 먹어봤겠니? 그거랑 똑같은 거야. 소녀가 길 가다가 물을 씹어 먹는 것도 소년한테 취향이 비슷해진 거고 매워 하면서 던지니까 소년이 더 멀리 던지는 것도 취향이 비슷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좋아하면
어찌 보면 그 취향조차도 무시가 될 정도로 좋아지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위기 상황, 소나기가 와버렸어요. 그럼 여자애가 또 비 맞고 하면 너무 추워하고 힘들어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남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 이게 근육량이 많은 애들이 있어. 물론 이제 너희가 나를 보면서 뭐 저게 근육이겠어, 뭐 비계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아예 그냥 짱짱한 근육들이야. 그런데 이렇게 근골격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등치가 크잖아. 그럼 등치가 크면요, 뭐라 그럴까, 이게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몸이 얇은 애들은 얇으니까 표면적이 좀 상대적으로 넓고, 등치가 큰 애들은 표면적이 좁아. 그러다 보니까 열이 발산이 좀 안 돼. 되게 더워하거든. 그러니까 보통 남자애들이 근골격계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보통 좀 더워요. 육수들이 많아. 그래서 땀 흘리는 애들이 많아. 지금 더워가지고 선풍기 틀고 있잖아. 지금 추워 죽겠는데. 그럼 봐봐. 여기 있는 것처럼 여자애들이 좀 이렇게 추워하고 해. 그래서 이제 소나기 오니까 여자애들이 추워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소년이 이제 소녀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보호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암시 복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암시 복선은 뭐냐면 좀 미리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둡게 보여준다, 암시예요. 복선, 깔려 있는 게 복선이야. 뭔가 선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이 깔려 있는 게 복선이야.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숨어 있는 거, 매복해 있다는 표현도 있잖아. 복선이라는 것의 복은 숨어 있는 게 복선이야. 그럼 뭐를 깔아놨냐? 이런 건데, 자, 꽃이 일그러졌다, 망그러졌다, 버렸다. 뭔가 생명이 다한 모습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소녀의 생명도 다했죠. 그리고 일단은 자연물, 꽃의 생명이 다한 걸 통해서 소녀도 그럴 수 있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동일시라는 부분, 그래서 암시라는 키워드가 나와줘야 되겠고, 이제 결국에는 소녀가 되게 아픈 그런 장면 나오고, 그리고 소녀가 대출을 그러니까 옛날이라 그래. 혹시 마음에 썸남 있어봤던 사람? 썸남 있어봤어요? 그러니까 너 혼자 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썸남 있어봤어요? 그래요. 뭐 줬어요? 썸남한테 뭐 줘봤어요? 젤리 줘봤나요 혹시? 오케이, 딱. 그러면 그 썸남은 뭐 줬어요? 젤리 받고 뭐 줬어요? 초콜릿 줬대요. 이런 봐봐. 이제 이거야. 이제 저 친구는 썸남한테 젤리를 줬대요. 썸남은 쟤한테 초콜릿을 줬대요. 딱 이 느낌인 것 같아, 얘들아.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명품을 들이박을 순 없잖아요, 지금. 초등학생들끼리. 얼마 그리고 멋대가리가 없어. 야, 너무 멋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명품은 이제 한 60대 이후부터가 의미 있는 것 같고, 30, 40대도 명품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구찌 입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모순 아닌가요가 될 수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이건 진짜. 구찌예요. 구찌. 참. 귀여워서 샀어요, 귀여워서.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제 대추 젤리, 호두 초콜릿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썸을 타는 거지. 아직도 고백은 안 됐어. 좀 답답하죠, 사실은. 근데 이미 서로 마음을 알고 있어. 우리 좋아하는 거고, 뭐 사실상 뭐 사귀기 직전 단계라고, 뭐 사귄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 그런 단계인데, 어머나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죽었다는 사실 어떻게 알게 됐어? 입었던 옷. 왜냐면 그 입었던 옷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다 복선인데, 얻고 건넜잖아. 그런데 이 남자의 옷이나 이런 게 시골이니까 썩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막 풀 같은 게 돼 있을 거냐. 그래서 이 소녀의 옷은 되게 깨끗한 옷이었는데, 여기에 남자애가 업어주면서 얼룩이 생겼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얼룩이 묻어 있다 보니까 소년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죽을 때도, 죽어서 이후에도 나는 그 흔적을 가지고 오겠다는 그런 의지로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뭐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냐면, 그 입던 옷에 소년의 흔적이 남아있고, 죽을 때 그 옷을 입혀달라, 즉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됐니? 근데 그렇게 이제 열어놓고 끝낸가 봐. 장례식이나 이런 게 없이. 그러다 보니까 결말 촬영 방식이 뭐냐, 생략을 줬고, 생략을 줬으니까 여운을 남겼다가 돼요. 그 다음에 막 흐느껴서 울고 그렇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격정적이지 않고 담담하게 표현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슬퍼지고 더 여운을 주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누구 입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 대화를 통해서 소식을 길 가다 듣는 이런 느낌으로. 주제는 비극적 결말이고, 소년 소녀의 짧고 순수한 사랑, 막 이런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그런 것 같아. 이게 낭만이라는 건 여러분, 현실과 다른 거죠. 세븐틴이 사귀자면 사귈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걸 고민을 하지? 너 비호가 사귀자면 사귈 거예요? 이걸 고민을 하지? 왜 고민하는 거야? 왜요?
네가 나중에 비호를 만났어. 비호가 마음에 든다고. 야, 우리 만나 이러면 만날 거야? 너무 덤덤한데 만날 수 있잖아요. 너는 안 만나요? 왜요? 논란이 터진다고. 그래도 좋대. 그러면요? 그러면 사귈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비현실적인 얘기잖아. 그게 낭만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즘도 사실 요즘 내가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요즘 이런 드라마가 있을까? 있네. 맨날. 아침 연속극이나 엄마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는 죄다 이런 드라마야.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의 전형은 뭐냐면 여자는 되게 평범해. 너무 평범해. 근데 약간 당찬 생활력이 있어요. 걔들이 길 가다가 부딪혔고 어떤 남자랑 시비가 터가지고 남자한테 되게 당돌하게 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재벌이야. 차은우야. 얼굴은 차은우, 재벌에 키는 한 3m쯤 되는 사람이 열심히 나를 좋다고 따라다니고 나는 싫고 근데 그 남자 말고도 또 다른 남자가 나를 쫓아다니고 또 다른 남자가 쫓아다니는 게 드라마잖아. 사실상 이게 판타지죠. 자, 그럼 봐봐. 그런 게 낭만이야. 그러니까 사실 현실과 다른 게 낭만인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 작품이 왜 낭만적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냐면 두 가지 측면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측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도 낭만이야. 근데 이건 보통 어른들의 사랑일 가능성이 크고 이제 어린 아이의 사랑은 뭐냐면 순수하잖아. 지금도 혹시 썸남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없어요? 남친 있어요. 미안해요. 남친 있어요. 그러면 남친 뭐가 좋았어요? 왜 사귀게 됐어요? 엄마도 알아요? 니 되게 웃기더라고. 왜 엄마, 이 동네는 부모님 몰래 연애하더라고. 아무튼 얘기 좀 해봐요. 엄마한테 얘기 안 할 거니까. 어떻게 사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서 만나는 거야? 별로 좋아하는 감정은 없지만 뭐 심심하니까 만나는 거야. 그럼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일단?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좀 이따 보여주세요. 저는 잘생기고 예쁘다고 일단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 얘는 눈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 얘 길 가다가도 한 100명 정도 잘생긴 사람을 찾기 때문에 제 눈에는 잘생긴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이 친구는 한 100명 정도 탔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한테 잘생겼다는 건 일단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순수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반대는 뭐냐면 조건이지.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사실 저는 요즘 막 저출산에 뭐 비혼에 막 이런 얘기 니네가 알 필요는 없는 얘기지만 이제 나이가 한 10살, 20살 들어가면 알 얘기인 것 같은데 막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남녀 서로 불만이야 이제. 그런데 남자들은 내 남자니까 또 이제 특히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이제 육각형이라 그러죠. 육각형. 육각형남 들어봤어요, 여러분? 넌 알아? 육각형남 들어본 사람 손. 안 들어봤다 손. 육각형남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왜 얘네들이 이거 빨리 대답을 해줘야 내가 썰을 풀 텐데. 아무튼 뭐가 있어요 그런 게. 근데 봐봐. 육각형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조건이잖아.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외모가 좋아. 저 사람은 돈이 있어. 저 사람은 뭐 직장이 좋아. 저 사람은 뭐 인성이 좋아. 저 사람은 그러니까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감정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봐봐.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뭐가 판단이 된다는 건 이건 보통 이성적 판단이거든. 이해되니? 그러니까 뭐냐. 감정은 조건이 없어. 그냥 좋은 거야. 혹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마라탕.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버블티요. 마라탕 먹고 나면 약간 저는 마라탕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먹을 때는 맛있는 것 같은데 먹고 나면 약간 좀 많이 아파요. 나중에. 배가 너무 아파요. 나중에. 자, 그럼 봐봐. 이건 약간 이성적인. 근데 어쨌든 나는 마라탕 말고도 좋아하는 음식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버블티는 마라탕? 근데 봐봐. 좋은 이유를 대라면 그냥 좋은 거지 딱히 이유가 있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면 그냥 좋은 거지. 근데 꼭 여자애들은 물어봐. 남자애들은 그런 거 안 물어봐.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그런 거 물어보면 여러분 이 새끼 게이 아닌가 무조건 의심하세요.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나 왜 좋아해? 라고 남자애가 여자한테 물어보잖아. 그럼 100%, 거의 99% 게이예요. 그거는. 남자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인생 살면서 모든 여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어봤던 것 같아. 내가 왜 좋네? 왜 좋긴 그냥 좋은 거지. 그냥 좋다 그러면은 정답이니? 그러니까 뭔가 감동을 줘야 되냐 봐.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지금.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봐. 사랑이라는 건 그냥 감정이라는 건 그냥이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유가 있는 거는 이성이야. 그래서 자 그 얘기야.
이제 크면 클수록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성적인 부분이 들어가요. 자, 보면은 쟤는 왜 쟤랑 만나지? 생각이 없죠. 감정이죠. 이건 순수한 사랑이지. 이해됐어? 이 차인데,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니? 생각이 많아지고 이성적이 되고 자꾸 조건을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됐니?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현실과 달랐던, 지금은 할 수 없던 낭만적이었던 때를 자꾸 생각하게 된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낭만적이다, 순수한 사랑이다, 어린 적의 사랑이다. 야, 길 가다가 무 뽑아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남자친구랑 길 가다가 풀 뜯어 먹어도 행복할 수 있나요? 그래, 봐, 얼마나 순수해. 근데 딱 35만 되잖아요. 길 가다가 길 가다가도 안 돼. 일단 차를 타야 돼요. 택도 없어요. 뭐,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댓글 보면 너무 웃긴 게 막 서로 욕해. 남자애들은 야, 여자애들 뭐 샤넬 사달래, 백 들고 다닌다고, 저 된장 이러면서 쟤는 안 만나. 그럼 여자는 반대로 야, 넌 왜 이제 타자 이러면서 서로를 공격해. 그냥 자기 돈 벌어서 자기 알아서 사시고 상대방한테 바라지만 하면 되는 것 같고, 내 생각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런 거. 이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다들 그 현실과 다른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해됐니? 그래서 순수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들 하시고, 나이 먹고 하면 이제 저처럼 독거 노총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조건이 끼는 그런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거죠, 사실은. 자, 대략 어떤 흐름인지는 이해가 되셨죠?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작품에 대한 이해가 됐으니까 작품을 읽거나 문제 푸는 건 어렵진 않을 것 같거든. 그래서 같이 이제 작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모진 소리도 원문 좀 한번 출력해 주실래요? 여기 애들 나눠주셨어요? 예. 자, 얘들아, 좀 이따가 모진 소리 한번 같이 보고요. 자, 일단은 소나기부터 봅시다. 오늘 일찍 가야 되는 사람? 없죠? 같이 봅시다. 자, 항상 이런 소설을 읽어나갈 때는 초반부에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쓰세요. 자, 이제 발단이죠. 발단하는데 인물, 사건, 배경을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 인물이고요. 근데 봐봐, 알 수 있었다니까 소년의 내면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 내가 관찰만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쵸? 예를 들면 얘는 남자친구 생각 중이다. 내가 얘 얼굴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뭔 생각을 하는지. 그럼 봐, 알 수 있었다는 건 내면을 알 수 있는 거니까 무슨 시점? 3인칭 전지고요. 그런데 가끔씩 관찰도 나타나겠지, 당연히. 자, 또 인물이 나타났어. 소녀야.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야. 자, 그러면 이게 얘의 성격이 되는 거야. 왜 성격이 되는 거냐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요즘 그렇더라. 혹시 학교에 외국인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 친구 중에 같은 학년 중에 외국인 있는 사람 손. MBTI I다 손. 들 리가 없죠, 아이들은. MBTI E다 손. MBTI E 한번 손 들어보세요. E인가요, I인가요? I. E예요, I예요? 예. 고마워요. I 중에서도 나머지는 다 100% I인 거잖아. 혹시 E 있다 손. 한 명도 없죠. 전부 다 I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좀 대답들이 없어요. 자, 그럼 봐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성격 유형의 MBTI 성격도 성격인데, 소설에서 얘기하는 성격은 그 인물의 특성,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윤초시라는 거는, 좀 뭐라 그럴까. 그래도 권력자는 아닌데, 자영업자 사장님 정도 되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이야. 경우에 따라서는 상류층? 딱 커트라인? 최상류층은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사는 집 애야. 우리 동네에서는 좀 사는 집. 소녀는 개울에다가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고, 서울서는 개울 못한 한 듯이. 자, 듯이 이런 거는 직유죠. 그럼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소설에서. 자, 그러면서 딱 받고 벌써 소녀는 계속 물장난. 자, 그러면 물장난이라는 게 반복되니까 잡았죠. 그러니까 물장난은 일종의 사건이면서도 의미인데, 이건 뭐냐면, 그럼 지금 남친이 먼저 찝쩍댔어요? 본인이 먼저 찝쩍거렸어요? 남친이 어떻게 찝쩍거렸어요? DM. 요즘은 DM이라는 게 있네요. 그럼 DM이라고 뭐라고 보냈죠? DM으로 뭐라고 보냈죠? 혹시 연하니? 잘 자요라고 보냈다고요? 잘 자. 같은 학교요? 같은 학년이요? 연상이요? 중3이에요? 이제 고1 올라가요? 그럴 수 있죠. 중학생이 중학생을 사귀어야지 뭐. 자, 그럼 봐봐.
자, 그런 것처럼 DM 보내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플러팅이야. 그러니까 어떤 플러팅이냐면 니는 분명히 이게 있을 것 같은데 공학에 있는 애들은 알 것 같아. 학원 다니는 애들도. 잘생긴 애가 있거나 니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걔가 왔다 갔다 하는 동선에 내가 있는 거. 그랬던 적 있어요? 아니, 괜히 이제 눈에 밟히게. 그러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길인데 굳이 내가 서 있을 이유가 없는데 괜히 그 주변에 서 있는 거. 멀리 돌아가도 되는데 굳이 스치면서 지나가는 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을에 가는데 유일하게 있는 돌다리야. 징검다리야. 근데 괜히 거기 길 막고 또는 그 주변에 알짱대고 있는 거야. 왜? 얘 만나려고. 그래서 나왔잖아. 그래서 물장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왔죠. 그런데 아까는 어제까지는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부터는 어떻게? 한가운데 앉아버렸어요. 내가 못 지나가.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적극적 플로팅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고 여기에서는 적극적 플로팅을 한 거야. 됐니? 어떻게? 니네랑 비슷한 파워 아이들인데. 그래서 소녀는 어떻게? 얘는 완전 소문자 아이야. 소문자 아이다 보니까 못 가. 왜 비켜?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비켜주겠니? 못해요. 스쳐 지나가지도 못해. 근처도 못 가. 왜? 얼굴이 빨개질 거거든.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비켜줬고 잘 됐다 이러면서 후다닥 지나갔어요. 다음날 왔더니 아예 또 여기서 이제 거의 뭐 샤워 준비 중이야. 여기서 일단 세수부터 했어요. 이제 아예 여기서 이제 자기 집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이가 비슷하니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얼굴이 너무 예뻤어 이러면은 너무 노골적인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들 이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되게 예쁘다는 표현을 한 거야. 그냥 마냥 희었다. 예쁘다는 표현을 한 거야. 남자친구 어디가 잘생겼어요? 눈이요. 약간 이런 느낌이요. 눈이 어떻게 좋아요? 눈이 어떤 느낌인지 묘사해봐. 그럼 봐봐. 그의 눈이 강아지 같았다. 또는 강아지가 한 마리 앉아있는 것 같았다. 같은 표현을 한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강아지가 차은우 강아지니? 차은우는 강아지 눈이야? 자, 그러니까 약간 귀엽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 잘생기거나 강아지가 잘생기거나 이쁜데 강아지는 귀엽잖아. 그러니까 약간 귀엽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봐봐.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는 예쁘다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사람이 이 작가 자체도 되게 작가인 거지. 보통 남자애들이 여자 볼 때 어디 보는 것 같아? 얼굴 봐요. 나이 먹고도 나이 어려도 뭐 여자 소개시켜준다 아니면 지금도 내가 물어보잖아. 다 필요 없어. 잘생겼어 물어보잖아. 여자애들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냐? 남자친구 생겼다면 뭐라고 물어보니? 야, 친구가 남자 생겼어. 뭐라고 물어봐? 친구가 남자친구 생기면 궁금하잖아. 뭐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혜율이 뭐라고 물어봐요 보통? 친구가 남자친구 생기면? 누구냐? 그 다음은 누구냐? 뭐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 다음 질문은 뭐예요? 질문 안 하는데요. 근데 보통은 남자애들은 그냥 예쁜지 물어보는데 그럼 보통 얼굴이 예쁘다고 하지. 봐봐. 팔과 목덜미가 희었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분홍 스웨터. 남자애들은 옷을 뭐 입었는지 기억도 못해요. 예쁜 여자 딱 지나가잖아. 그럼 이제 그 니네 인스타 릴스 이런 짤 같은 거 알지 않니? 거기 보인단 말이야. 이 사람이 입고 있었던 옷의 색깔은 기억도 안 나, 이 새끼들은. 남자애들은 이런 거 원래 절대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이래서 어린 시절부터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나 봐요. 분홍 스웨터도 너무 웃긴데 소매를 걷어 올렸고 팔과 목덜미. 내가 구찌 후드티를 이렇게 너무 느낌 다르지만 그럼 봐봐. 웃겨 죽으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이거에 반했다는 거잖아. 봐봐. 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에 반한 거야. 저 팔뚝 뭐 이러면서 저 토실토실한 팔뚝 이러면서 이런 거에 지금 반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여자애들은 꽂히는 점이 되게 특이하거든. 남자는 다 필요 없어. 얼굴 예쁘면 그만이야. 여자애들은 후드티에 모자를 쓰는 게 예뻤어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여자애들은 별의별 군데에서 그 사람의 매력을 딱 발견을 하는데 남자애들은 보통 얼굴 예쁘다는데 너무 특이하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렸더니 갑자기 팔, 목덜미 이게 너무 근육질이야 이러면서 좋아하는 것부터 한마디로 여기는 예쁘다고. 그만큼 소년의 어떤 관찰력이 남다르다는 얘기고. 한참 세수하더니 씻을 게 뭐가 있다고 세수를 한참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번에 물속을 빤히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냐면 나랑 좀 스쳐 지나가봐. 뭔가 적극적으로 해봐.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되게 웃기다. 여기서 그렇다고 딱 마음에 든다고 딱 적고 나랑 사귈래?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빤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뭐하지? 그러다 갑자기 물을 딱 꺼내. 고기 새끼 지나가나 해서 봤더니 물 계속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서 물장난 치고 있겠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다 의도지 뭐라고? 이거 다 플러팅이에요, 여러분. 맞잖아. 그런 거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자애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애들 있으면 괜히 하고 목소리가 커진다든지 괜히 평소에는 걸어다녔던 우상탕탕 걷는다든지 근데 이제 그걸 여자애들이 하면 좀 귀여워 보이는데 남자애들이 그러고 있으면은 멋대가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 봐.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자애가 먼저 다가서잖아. 좀 쟤 좋은데요. DM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면. DM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그냥 봐봐. 순수하잖아. 이 새끼가 못생겼든 잘생겼든 뭐든 상관이 없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네 해서 벌써 좋은데 그 관심이 과도하지 않고 잘 자 정도의 DM. 연애 수업이 돼버렸어요, 제가. 자, 그럼 봐봐. 재밌는 양 물 웃기다가 막 하다가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하나 집어냈는데 고기를 못 잡겠고 조약돌. 그리고 저리 갔어. 봐봐. 한참 걸렸잖아, 벌써. 그러더니 갑자기 조약돌을 던져. 얘 뭐냐? 그리고 갑자기 욕을 해요. 이 바보 이러면서. 알죠? 일본에서 거의 바보는 싸우자는 얘기야. 일본에서 최고의 욕이 바보예요. 우리나라는. 많죠. 갑자기 남자애는 앉아있다가 길 가던 여자애가 이 바보야 이러고 가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잖아. 뭐야. 자, 근데 또 봐봐. 또 반했어. 야,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면 소녀가 막 갈린다. 그러면서 남자애 되게 특이하다. 소녀의 그 어떤 지나가는 그 장면이 묘사가 되잖아. 남자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네. 남자친구와의 어떤 기억에서 제일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요? 앉아있는 거 어떻게 앉아있었어요? 막 웃기면서 앉아있었어요? 막? 어떻게 앉아있었어요? 옆에 둘이 딱 나란히 어디에서? 장소 중요한 것 같아. 어디야? 그네요. 어디에 있는 그네죠? 어디 놀이터? 근데 엄마한테 안 걸렸네? 자, 그럼 봐. 자기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남자친구랑 이렇게, 그러면 그네가 딱 붙어 있진 않잖아.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타는 그네죠? 그럼 그네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그네가 이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그네를 이런 식으로 앉았다는 거네? 맞아요? 아니에요? 이 거리감을 유지하는 그네에 앉아 있는 거, 배우라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남자 새끼들은 봐봐. 벌써부터 이 새끼들은 이미 결혼해서 애 낳는 상상까지 다 하기 때문에 난 봐봐. 벌써 너무 적극적이야. 그네를 이렇게 앉아 있다고 나는 상상을 하잖아. 근데 얘는 벌써 거리감을 딱 두고 있잖아요. 봐봐. 이 느낌이야. 근데 또 하나 배웠어요, 이제. 써먹어야지, 이제. 절대 그네 앉았을 때 옆으로 다가가지 않는 거. 요즘 약간 이런 게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자, 그럼 봐봐. 그러면서 이 소녀가 지나갔던 그 장면에 대한, 왜 좋아 죽지? 이 장면에 대한 묘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되게 섬세하고 이 사람이 뭔가 묘사하는 능력이 남다르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봐봐. 지나갔으니까 내가 거기서 멈추고 있는 게 아니라 갈반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라고 뭐 하고 있니? 추측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장면도 묘사하고 뭐 기대하고 있고 이런 순간순간들이 전부 다 이 소년 입장에서는 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관찰력이 남다른 거죠. 뭐지? 그런데 이 소녀도 되게 특이하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갈 곳이 한움큼 움직였다. 그러니까 갈 때 꽃이잖아. 그러니까 소녀는 아마 이 모든 게 되게 신기했나 봐요. 왜냐 봐봐. 나중에 보이지만 소녀는 도시에서 온 친구고 도시에서 온 친구다 보니까 시골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답고 한 거였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재 하나하나가 되게 특이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막 움큼해요. 그러면서 봐봐. 유난히 맑은 가을 하늘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가 아니라 꽃이 걸어가는 것만 맡았다. 그러니까 이 묘사를 보라니까. 썸녀가 아니라 꽃이 걸어가는 것 같았대요. 됐죠? 그리고 소녀는
봐봐, 빨리빨리 집에 가야지. 근데 멍하게 될 정도로 지금 뭔가 홀린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소녀의 플로팅이죠. 이제 플로팅에 당한 거야. 그러면 이제 벌써 마음이 통했잖아요. 그래서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이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은 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소설을 생각하지. 지금 소설 수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저도 약간 안 믿겠지만, 저도 이제 플러팅이라는 걸 좀 받아본 것 같아요. 물론 내가 한 10,000번쯤 하고 다녔고, 한 3번쯤 받았겠지. 그 중에 이제 받았던 플러팅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플러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난 이 여자애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여자애가 뭐를 딱 하고 나서, 이게 사람들이 좀 여러 명 있었던 그런 공간이야. 근데 나를 본 것 같아. 근데 이 새끼가 너무 웃긴 게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마주보는 자리였다가 얘가 이제 이렇게 앉았어. 근데 얘가 카메라를 딱 핸드폰을 딱 꺼내는 거야. 셀카 모드를 해가지고 딱 보는데 자기 뒤에 누가 앉았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이거 일단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얘 되게 웃긴 애였어요. 이게 첫 번째 플로팅이었고, 두 번째 플로팅은, 얘도 되게 웃긴 애. 얘가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얘도 이렇게 앉아요. 근데 얘가 여기를 봐야 되잖아. 근데 고개를 여기를 보는 거야. 1분 내내.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나는 약간 디스코 올 것 같은데. 그런데 얘가 옆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 그 자기 예쁜 옆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했던, 물론 이제 착각이야. 소설이야. 이제 그런 거야. 자, 그럼 봐. 그럼 이렇게 뭔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한참 플로팅을 하다가 얘가 뭐를 놔두고 갔어. 아무도 못 봤어. 그럼 내가 이거를 주워서 간직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약돌이라는 거는 소년은 던져버렸으니까 까먹고 있겠지만 소년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작품이 지금 2번 나오잖아. 소설로 1번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오니? 시나리오로 나오잖아.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 조약돌을 다시 그 자리에 놓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럼 조약돌을 다시 놓는다는 건 어떤 의미야? 이 소녀와 관련된 기억을 놓는다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어떻게 보면 소녀가 죽었는데도 잊지 못하는 건 집착이지. 그런데 이 집착을 놓았다는 건요, 그만큼 성숙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집착을 내려놓는다가 성숙이라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그래서 이 조약돌이라는 게 서로의 사랑의 증표였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소년이 내려놓으면서 성숙의 상징이 되는 그런 장면으로 시나리오에서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필기 다 되셨니? 정리해 주시고. 됐어, 여기까지. 자, 이제 오른쪽 가서. 자, 그리고 조약돌이고, 이제 다음날이 됐어요. 자, 늦게 나온 이유가 뭐였어?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애지. 그러니까 약간은 부담스러운 거야, 이 소녀가. 그러니까 시간을 엇갈린 거죠. 그런데, 이젠 됐다인 건데, 왠지 허전해.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자기 감정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감정도 여러분 겪어봐야 생겨나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소녀에 대한 마음이야. 그리고 잘 봐, 이제 그러다가 소녀는, 그러니까 이게 닮아간다니까. 소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한마디로 보면 뭐니? 동일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소녀는 세수도 하고 하잖아. 근데 봐봐, 소녀는 아까 되게 흰 얼굴이었잖아. 그러면 소년의 지금 마음 상태가 나온 건데, 소녀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니 없어 보이니? 없어 보이죠. 자, 봐. 소녀는 흰 얼굴이야. 소녀는 검은 얼굴이야. 그럼 그만큼 자기가 뭔가 좀 시골 같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한 거냐면, 두 손으로 물속의 얼굴을 움키었다로 자신이 없음을 표현했죠.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소녀가 와서. 자, 그럼 봐봐. 서로 이제 이거는 통한 거지. 쟤도 나 따라하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봐봐. 소녀 입장에서는 플러팅을 했고, 그런데 소년이 뭐야 이러니까 바보 이러면서 갔고, 반대로 소년이 소녀 행동을 따라하고 있고. 자, 그럼 봐. 서로 이제 마음을 확인했죠. 자, 소녀 입장에서는 얘가 모르나? 근데 소녀는 이제 알고 있지. 나 좋아하는 거구나, 느낌적으로는. 반대로 소녀는 소녀 행동을 따라한다는 것 자체가 소녀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장면에서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우당탕탕 해가지고 몽개가고 있어요. 몽개겠으니까 창피하죠. 창피함에 우당탕탕하다 코피까지 터졌어요. 너무 창피해요. 됐니? 그러니까 당황했죠, 이제. 자, 오른쪽 와서 이제. 자, 그래서 바보라고 하는 것 같았고, 이제 흐름이 한번 끊겨요, 이제.
토요일. 소녀가 보였어요. 자, 이제는 좀 내가 좀 약간 좀 어색함은 좀 줄인 거죠. 왜냐면 이런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그래 건넜고 조심스럽게 건넜고 물어요. 그런데 자, 이게 또 플러팅이지. 조기를 왜 물어봐? 근데 이런 거야. 남자친구가 DM으로 잘 자. 뭐로 보내? 잘 자겠지 뭐. 못 자겠니? DM이 보통 그런 DM이 몇 개씩 와요? 한 달에? 뭐 사귀기 전에 그런 남자 몇 명 정도 있었어요? 한 명? 두 명? 한 명? 걔 한 명?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괜히 좋아하면서 야, 좋아해 라고 하면 너무 무겁잖아. 그러니까 조개지? 무슨 조개지? 라고 조개를 물어봤어요. 이제 드디어 대화 시작이죠. 자, 잘자 뒤에 대화는 어떤 대화였어요? 너 뭐라고 대답했어? 잘자. 그 다음은 뭐해? 뭐라 그랬어요? 그래, 정말 의미 없는 대화잖아. 영양가 없는 대화지만 이 영양가 없는 의미 없는 대화에서 서로가 이제 가까워지는 과정이잖아요. 자, 그럼 봐봐. 서로 이제 갈림길이 생겼어요. 그런데 야, 지금 대화 2번 해가지고 갑자기 데이트가 돼버렸네요. 산 넘어 가보자. 됐어? 그래, 데이트가 됐고 없어. 야, 가보자. 야, 우리 서울대 놀러 가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겠지. 뭐 신촌 놀러 가자.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놀러 가는 그 장면이죠. 일단은 놀러 가는 길에 허수아비도 있었고, 뭐 버블티 가게도 있었고, 롯데월드도 있었고, 뭐 그런 거야. 마라탕집도 있었고. 그러니까 니네는 요즘 이제 마라탕집 가서 친구들하고 수다 떨면서 먹겠지만, 코너를 가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허수아비를 흔들면서 놀았다는 거야. 됐니? 재밌다고 하잖아. 코너 가서 놀면 재밌어요? 인생 네컷 가서 친구들하고 찍으면 재밌어요? 비슷해요. 여기서도 허수아비 가지고 노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인생 네컷, 저쪽 인생 네컷이 다르게 찍히죠. 그래서 인생 네컷도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는 거 아니야?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소녀는 오늘 알바하는 날이야. 나 알바 지금 째는 거죠, 이제. 아니, 오늘 구몬하는 날인데 구몬 째고 가고 있는 거야. 학원 가야 돼, 학원 째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봐봐. 지금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이걸 못 느껴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연애하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정신이 헷갈리는, 막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너무 좋아서 정신이 혼란스러운 그 느낌인데, 이게 독수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뭐 원두막도 있고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그래서 참외굴에 심은 우바트로 갔어요. 자, 근데 봐봐. 지금 참외랑 수박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신에 뭐를 주는 거야?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외 좋아하시죠? 먹어보셨나요? 수박 먹어보셨나요? 생무 먹어보셨나요?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딱 이 장면이 딱 이해가 바로 될 거야. 사실 참외랑 수박은 되게 달달한데 무는 진짜 맵단 말이야. 근데 그 매운 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약간 매운맛 사탕 이런 거 있어요. 약간 홍삼 캔디 이런 느낌이에요. 홍삼 캔디 좋아하시나요 혹시? 홍삼 캔디가 뭔지를 모르네.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딱 그 느낌이야. 그래서 소녀는 집에 뭔가 이렇게 간식이 없으니까 물을 딱 꼽았는데, 그래가지고 물을 톡톡 해가지고 야, 한번 먹어봐 하면서 우적우적 깨물어서 딱 줬고, 소녀도 따라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있겠다. 이 뭐야, 살을 먹는 거야? 이러면서 맵고 지라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 버린 거는 어떻게 한 거야? 그렇죠. 소녀의 취향을 자기도 따라한 거죠. 봐봐. 시적 표현 아니니? 단풍이 예쁘다는 표현을 단풍이 눈에 따가웠다고 표현했잖아. 얘들아, 미안해. 내신 수업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혹시 시험범위 아니거나 한 친구는 여러분 학교 진도 문제 풀고 있어도 돼요.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렸고,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고, 더 많은 꽃을 꺾었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둘이 이제 썸 타면서 연애하면서 있었던 장면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꽃들 쫙 다 따다 준 거야. 사실 남자애들은 꽃 갖다 주면 의미가 없거든. 근데 여자애들은 꽃 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꽃 좋아해요? 꽃 좋아합니까? 도라지 꽃이 이렇게 예쁜지를 몰랐대. 보랏빛이 좋대. 근데 이것도 약간은 암시야. 왜냐면 봐봐. 사람이 뭐 맞았어. 피멍 들잖아. 피멍 나중에 보라색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도 약간 이렇게 보랏빛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보랏빛이 여러 가지 의미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명력이 떨어지는 것을 암시하기도 해요. 마타리 꽃은 나 처음 듣는다. 아무튼 뭐 하면서 둘이 연애하고 있어요. 싱싱한 꽃까지만 줬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시든단 말이야. 이런 것도 뭐야? 암시 목선이 된다 그랬죠.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2주밖에 안 됐어. 그럼 둘이 놀러 갔었던 제일 재밌었던 데가 어디야? 놀러 간 적이 없구나.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인데, 에버랜드에,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에버랜드를 가본 게 한 번 있어요.
놀이동산 한 번 가봤어요. 근데 얘는 진짜 잘 타. 난 아예 못 타. 토해요, 난 진짜. 진짜 아예 못 타. 그러니까 이제 좀, 근데 갔는데, 내가 그때 나이 한참 들고 갔거든요? 20대 중후반 때? 근데 내가 너무 신난 거야. 보통 에버랜드 가서 신나는 애들은 너희 같은 10대들이 아니야. 근데 20대 할아버지가 너무 신난 거야. 그래가지고, 기억나, 아직도. 추러스 팔았고요. 아직도 있어. 동물 모자 팔았어요. 내가 다음 시간에 쓰고 올게요. 그 동물 모자 이제 딱 해가지고 되게 귀엽게 막 이렇게 뭐 거의 이런 텐션으로 오고 왔지. 자, 이제 그런 게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야. 그래서 초가집도 보이고, 뭐 또 꽃도 받고, 뭐 쭉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미끄러졌죠? 그리고 소녀는 좀 자기가 챙겨주지 못한 것에 마음이 있고, 핏방울이 맺혔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되게 가까워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도 주고. 그 다음에 송아지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은 둘의 하루 연애 코스를 다 묘사하고 있는 걸 생각하시면 돼. 그러다가 이렇게 송아지를 가지고 놀면 안 되거든. 근데 송아지를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혼날 줄 알았는데 농부가 소녀를 보고 너 집에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 소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 소녀에 대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주는 게 순수함이나 낭만적인 뭔가를 주기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작 소설이잖아? 얘를 나중에 시나리오로 풀었잖아? 시나리오에서는 얘가 어떤 일인지 다 설명을 해.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원래 이제 좀 여기 시골 동네에서 좀 제일 잘 사는 집이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할아버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소녀의 아버지가 서울에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리고 제일 부자가 이제 사업 자금 내고 이러느라 여기도 결국에는 집 팔고 이주를 해야 돼. 그리고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소녀는 여기에 잠깐 머무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집안이 망해서 있는 거다 보니까 얘를 혼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안쓰럽잖아. 그러니까 원래 가난했다 가난하면은 심적으로 낙차가 없는데 원래 부자가 가난해지는 거니까 엄청 심적인 낙차가 커질 거라 생각을 해서 어른들도 그냥 얘를 그냥 그래 아니 뭐 어쩌겠어 하고 이제 얘기한 거고, 소나기가 온다고 얘기했죠. 먹장 그룹이 이런 것도 전부 다 암시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오른쪽 위로 와서 이제. 자,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이 보랏빛이라는 것도 죽음의 암시라 그랬죠. 생명력이 떨어지는 것의 암시라 그랬죠. 선생님, 제가 출력 해놓으라는 거 다 진행하고 계시죠? 다 됐나요? 이미? 어제 다 끝났어요? 오케이. 자, 굵은 빗방울이 있었고. 자,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벌써 봐봐. 이제 빗방울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이제 건강이 안 좋다는 게 보였죠. 그리고 보면은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버렸다라는 것도 이제 죽음에 대한 암시라고. 소녀는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고, 김이 올랐고, 들어앉으라고 했고, 자, 꽃묶음이 우그러들었다도 얘도 어쨌든 죽음의 암시죠.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이제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죄악들을 만지고 있으니까 계속 소녀 생각을 하는 거죠. 드디어 만났고, 헬스개져 있었고, 아픈데 답답했다 그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물 있죠. 이게 이제 소녀가 가까웠다는 증거죠. 이제 넘어가서 엎혔을 때 그것, 그리고 대추를 줬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제사도, 이 제사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제사가 역시 시나리오를 보면 이 제사도 되게 중요한 장면으로 떠오르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자, 드디어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소녀의 이야기들. 윤철 씨 손자가 서울에서 회피해가지고 왔고, 고향에 왔고, 그리고 그 고향 집마저 넘기게 된 상황이었고, 소녀는 이사 가기 싫고, 쓸쓸한 빛이 돌았고, 이사를 간다는 그 말 이제 이별이구나. 사실 둘은 아무 사이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썸도 아니니까. 그런데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슬프다는 거지. 그러다가 훅 지나갔어요. 자, 이제 호두밭으로 갔고, 호두를 준비했죠. 그래서 호두를 가지고 주려고 챙겼고, 그래서 호두송이를 이제 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아빠는 닭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니까 제사상에 놓으려고 한다니까 큰 놈으로 가져가라고 소녀에 대한 마음을 쓰고 있냐. 자, 이제 오른쪽 위로 와서 게을물이 여우러 갔다니까 그만큼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소녀는 역시 없는 거고. 자, 그리고 내일 이별인 거죠. 그러면 이별 인사도 제대로 못 했는데 어떻게 하지? 호두알도 못 전해줬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얘기가 됐어요. 이 부자가 다 몰라 그랬고 집이라는 삶의 터전마다 없어져 버렸고 악상이라는 게 나쁜 상. 그러니까 이제 상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치르는 장례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증손녀가 하나였고 그러니까 대가 끊긴 거죠. 자식 복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러 날 앓았고 약도 못 썼고 대가 끊겼고 잔망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죽기 전에 얘기를 했지. 옷을 그대로 입혀달라.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죽어서도 소년에 대한 기억은 가지고 가고 싶더라. 그걸 나는 간접적으로 듣는 그런 여운이 남는 장면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된 여기까지. 자, 필기 정리하시고